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분야의 강자죠.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티커는 SNOW.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중이고요. 네, 요즘 월스트리트에서도 AI 관련주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그 배경과 성장 가능성을 좀 다각도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소식 있잖아요. 금융 서비스 분야를 딱 겨냥해서 내놓은 첫 산업별 AI 솔루션, 콜텍스 AI for Financial Service라고 하죠. 이 출시 소식이 있었고 또 마침 미주호 증권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어요. 아, 네, 맞아요. 매수 등급의 목표 주가도 $260로 제시했죠.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미주호의 낙관적인 평가, 그 근거가 뭔지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스노우플레이크의 핵심 성장 동력이 과연 무엇인지, 또 경쟁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좀 더 넓게 봐서 지금 변화하는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아주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이번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 산업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보들, 그리고 관점들을 잘 뽑아서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미주호 증권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이렇게 좁히 보는 이유, 그 핵심부터 좀 짚어주시죠. 단순히 그냥 우리도 AI 해요 이게 아니라 금융이라는 특정 산업에 딱 맞는 수직적 AI 솔루션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수직적 vertical AI라는 접근 방식이 핵심이에요. 뭐랄까, 범용 AI 툴이 아니라 특정 산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업의 아주 고유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코르텍스 AI for Financial Service고요. 아시다시피 금융산업은 규제가 정말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보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정말 민감하죠.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요, 데이터 과학자들이 쓸 수 있는 에이전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어로 데이터 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코르텍스 AI SQL 같은 거, 그리고 또 스노우플레이크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분석 작업 자체를 좀 자동화해주는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 건가요? 예를 들면 리스크 모델링이나 사기 탐지 같이 아주 핵심적인 업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또 예전에는 분석하기 참 어려웠던 데이터들, 예를 들면 실적 발표 녹취록 같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자동화, 가속화되는 겁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까지요? 그건 정말 큰 변화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민감한 금융 데이터가 스노우플레이크의 보안 경계 그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데이터가 외부 AI 모델로 유출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내부에서만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금융권 입장에서는 엄청난 매력 포인트죠. 데이터 거버넌스나 규제 준수 부담을 확 줄여주니까요. 확실히 데이터 보안과 규제 준수는 금융권에서는 타협 불가능한 지점이겠네요. 그런데요, 궁금한 게 다른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비슷한 산업별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스노우플레이크만의 확실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경쟁사들도 이 산업별 공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관련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AWS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의 강점은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 플랫폼 자체의 아키텍처 철학이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가 처음부터 스노우플레이크 환경 안에 딱 머물면서 외부로 데이터를 옮기지 않고도 AI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 구조 자체가요. 아, 데이터 이동 없이 내부에서 다 처리한다? 네, 특히 보안에 극도로 민감한 금융 고객들에게는 이게 아주 강력한 소구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 멀티 클라우드 전략. 아, AWS든 애저든 GCP든 다 쓸 수 있다는 거요? 그렇죠. 고객에게 훨씬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도 분명한 차별화 요소입니다. 이게 경쟁사들의 자체 서비스와는 다른 점이죠. 데이터 보안,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유연성, 이게 핵심 경쟁력이군요. 듣고 보니 스리달 라마스와미 CEO가 계속 강조하는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 구축 전략도 딱 이 맥락인 것 같네요. 특정 클라우드에 얽매이지 않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통합하고 공유하고 협업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 목표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개방형 생태계 전략을 구체화하는 핵심 기술 두 가지가 최근에 발표된 코텍스 AI하고 오픈플로우입니다. 코텍스 AI는 아까 금융 서비스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버전도 있다는 거죠. 네, 코텍스 AI는 좀 더 일반적으로 보면 완전 관리형 서비스예요. 기업들이 이미 잘 훈련된 강력한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걸 바탕으로 자기 회사 고유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AI 앱을 비교적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코딩 능력이 좀 부족해도 AI를 활용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주는 거죠. 아, 개발 편의성을 높여주는 거군요. 그럼 오픈플로우는 뭔가요? 이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오픈플로우.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오픈소스 데이터 통합 도구 중에 아주 유명한 아파치 나이파이라고 있거든요. 아, 나이파이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프레임워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이파이 자체가 원래 다양한 형태, 다양한 소스에서 오는 데이터를 아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는 도구거든요. 데이터 통합. 그렇죠. 오픈플로우는 이걸 활용해서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배치 처리든 스트리밍 데이터든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아주 매끄럽게 스노우슬레이크 플랫폼 안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해줍니다. 와,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보통 이런 데이터 수집, 변환, 적재 작업을 위해서 별도의 비싼 서드파티 ETL 도구, 그러니까 Extract, Transform, Load 도구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오픈플로우를 쓰면 이 과정을 스노우플레이크 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외부 솔루션 없이 스노우플레이크 안에서 다 해결된다. 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훨씬 단순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런 데이터 처리 관련 비용 지출까지도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 내로 흡수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편의성을 넘어서는 거군요. 데이터 처리 전 과정에서 스노우플레이크의 영향력을 키우고 잠재적으로는 더 많은 서비스 소비, 즉 매출 증대를 유도하려는 그런 사업적인 포석이 깔려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플랫폼의 점착성을 높이는 거죠. 실제로 그럼 파트너사들이나 고객사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미주호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코텍스 AI와 오픈플로우에 대한 관심 같은 거요. 네, 미주호 분석에 따르면요. 스노우플레이크의 파트너 생태계 내에서 이 코텍스 AI와 오픈플로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걸 도입하려는 논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반응이 벌써 오고 있군요. 네, 물론 이게 당장 다음 분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어지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시장의 초기 반응이 이렇게 긍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확실히 높이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중요한 선행 지표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기적인 신제품 출시나 파트너 반응 외에도 미주호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2026 회계연도까지 스노우플레이크가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단순히 제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기술 변화의 흐름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엔터프라이즈 현대화라는 큰 트렌드 말입니다. 이 흐름이 왜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까요? 아, 그거 정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엔터프라이즈 현대화, 이게 그냥 유행어가 아니고요. 기업들이 이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되고 있어요. 특히 AI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데이터가 핵심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랫동안 써왔던 기존의 시스템 있잖아요. 사내에 직접 구축해서 쓰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시스템, 이른바 레거시 시스템이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레고시 시스템의 한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데이터 사일로 현상입니다. 데이터가 부서별로 딱딱 나뉘어서 갇혀 있으니까 전사적인 통합 분석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데이터 양이 막 폭증할 때 유연하게 시스템을 확장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성능 문제도 계속 발목을 잡죠. 결정적으로 최신 AI 기술 같은 걸 접목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구조적으로 안 맞아요. AI 시대에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들이네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아주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AWS, Azure, GCP 같은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자유롭게 작동하면서도요, 컴퓨팅, 그러니까 계산 자원하고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완전히 분리시킨 독창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론상으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확장성과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쓸 수 있으니 비용 효율성도 높고요. 컴퓨팅과 스토리지 분리, 이게 핵심 기술이군요. 네, 즉 기업들이 그 낡은 레거시 시스템의 족수에서 벗어나서 AI 시대를 위한 현대적인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주오 보고서에서 언급한 세큘러 트렌드라는 것도 바로 이런 걸 의미합니다. 단기적인 경기 변동과는 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기술 전환의 흐름, 그걸 스노우플레이크가 잘 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데이터 인프라를 현대화해야만 하고 이걸 뭐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에 스노우플레이크의 그 소비 기반, 컨섬션 베이스드 비즈니스 모델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시너지를 낸다. 이런 구조인 거고요. 사용량이 늘면 매출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증가하는? 정확합니다. 딱 그 구조예요. 기업들이 레거시 시스템에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으로 옮겨오고 그 위에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AI 관련 작업들, 워크로드를 실행할수록 스노우플레이크의 서비스 소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기업들의 견조한 데이터 플랫폼 소비 활동과 엔터프라이즈 현대화라는 이 거대한 트렌드가 딱 결합되어서 미주오가 매 2026년까지 스노우플레이크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하는지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추세가 실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나요?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최근 분기 실적 발표 때 밝힌 걸 보면요.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신규 고객 확보 건수의 약 절반, 50% 정도가 AI 워크로드와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와, 신규 고객의 절반이 AI 때문에 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AI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스노우플레이크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확실히 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 보면 레거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현대화하는 과정이 항상 그렇게 술술 풀리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비용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복잡성 아니면 조직 내부의 변화에 대한 저항 같은 것들이 발목을 잡아서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그건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이에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작업 자체가 기술적으로 복잡할 수도 있고요.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죠. 또 기존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내부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변화 관리를 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장 IT 예산부터 줄이려는 압력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현대화된 데이터 인프라 없이는 다가오는 AI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기업들 사이에 점점 더 강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데이터 플랫폼 현대화라는 이 큰 방향성 자체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도 이런 전환 과정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도구나 컨설팅 서비스, 또 강력한 파트너 생태계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쟁 환경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되긴 했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AWS의 레드시프트, 구글 클라우드의 빅쿼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시냅스 같은 정말 거대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직접 경쟁자로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세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 정말 강력한 경쟁자들이죠.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사들은 자사의 그 방대한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수많은 기존 고객 기반, 또 자사의 다른 서비스들과의 통합된 생태계, 이런 것들을 무기로 스노우플레이크를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 예를 들어 AWS를 이미 깊숙이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아무래도 AWS의 자체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레드시프트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가격 경쟁력이나 다른 AWS 서비스와의 연동성 같은 걸 내세우면서요. 구글이나 MS도 마찬가지고요. 네,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거대 기업들의 공세 속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계속 내세우는 핵심 차별점은 역시나 그 멀티클라우드 지원인 것 같습니다. 고객이 AWS를 쓰든 애저를 쓰든 GCP를 쓰든 상관없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점이요. 근데 이게 정말 충분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멀티클라우드가 오히려 관리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멀티클라우드 전략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 그것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대기업 고객들은 특정 클라우드 벤더 하나에 완전히 종속되는 상황, 이른바 벤더 락인을 굉장히 피하고 싶어 합니다. 혹은 각 클라우드가 가진 장점들을 좀 조합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아, 여러 클라우드를 같이 쓰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군요. 네. 스노우플레이크는 바로 이런 고객들에게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하던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라는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강력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복잡성 문제에 대해서는 스노우플레이크도 계속해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과 통합 관리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멀티클라우드 지원 하나만 가지고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지속적인 성능 개선, 사용 편의성 증대,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코텍스 AI나 오픈플로우 같은 혁신적인 기능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특정 산업을 집중 공략하거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시장 접근, 고투마켓 전략 자체도 계속 개선하면서 경쟁 우위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합쳐져서 경쟁력을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멀티클라우드뿐 아니라 기술 혁신과 시장 전략까지 다 봐야 하는 거네요. 자, 스노우플레이크 자체의 전략과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거시적인 환경 변화와의 관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자료 중에는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 특히 예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었던 관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온쇼어링이라고 하죠.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다시 자국으로 옮겨오는 움직임. 이런 요인들이 AI 산업, 특히 특정 유형의 AI 주식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극도로 저평가된 AI 주식이 바로 이런 환경 변화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장 분석의 한 갈래로서 중립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해드린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온쇼어링 같은 거시적인 흐름이 AI 산업,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온쇼어링 또는 리쇼어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와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된 거시적인 흐름이죠. 아시다시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또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취약성을 경험했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들이 해외, 특히 중국 같은 곳에 집중되어 있던 생산 기지를 다시 자국이나 아니면 좀 더 가까운 인접 국가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이 있죠. 이것이 AI 산업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내에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가 건설되거나 기존 공장이 자동화되는 과정에서 로봇 공학이라든지 컴퓨터 비전 기술 아니면 설비 고장을 미리 예측하는 예측 유지 보수 같은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겠죠. 또 공급망 자체가 더 복잡해지고 분산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AI 기반의 분석 및 예측 도구의 중요성도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아, 공장 자동화나 공급망 관리 쪽에 AI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관세 정책의 영향은 조금 더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입되는 반도체나 IT 하드웨어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증가하는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비용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이러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통신 인프라 투자를 더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아, 오히려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다. 네. 만약에 미국 내의 데이터 인프라 투자가 실제로 활성화된다면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플랫폼이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 강도는 어떨지,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잠재적인 시나리오들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특정 정책의 효과를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가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온쇼어링 같은 이런 거시적의 변화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이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생성량과 처리 수요를 증가시켜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데이터 플랫폼 기업에게는 간접적인 순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처럼 이미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AI 하드웨어 기업에 AI 인프라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특정 산업 솔루션 기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덜 받은 소위 저평가된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특정 투자 전략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에는 이런 다양한 관점도 존재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을 보니까요. 일단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금융 서비스용 코텍스 AI처럼 특정 산업의 니즈를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수직적인 솔루션을 더하고 있고요. 또 오픈플로우 같은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통합의 장벽을 낮추면서 생태계 자체를 확장해 나가는 상당히 다층적이면서도 영리한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전략은 기업들이 그 낡은 레거시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서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이 시대적인 요구에 정말 정면으로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게 보는 부분은 특정 클라우드 벤더에 종속되지 않는 그 개방성과 동시에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화를 함께 추구한다는 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해내고 있다는 거죠. 개방성과 전문성의 조화. 네, 이게 성공한다면 고객들의 충성도를 아주 높게 확보하고 또 플랫폼 내에서의 지속적인 데이터 소비 증가, 즉 매출 확대를 유도해서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탄탄하게 마련할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듯이 AWS나 구글, MS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요. 기술 변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 경제 환경의 변동성 같은 도전 과제들 역시 항상 존재한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네, 기회와 위험 요인을 함께 봐야겠죠.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AI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자원, 바로 데이터를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준륜한 기술 제공자로서 그 가치를 시장에서 꾸준히 증명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주호 증권의 긍정적인 전망처럼 어쩌면 스노우플레이크의 본격적인 성장 스토리는 이제부터 정말 새로운 챕터를 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저희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흥미로운 기업을 중심으로 AI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각도로 조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가 나눈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온쇼어링이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요, 스노우플레이크 외에 또 어떤 유형의 AI 관련 기업들이 좀 독특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앞서 잠시 언급되었던 그 저평가된 AI 주식이라는 아이디어를 하나의 실마리 삼아서 여러분 각자의 관점으로 이런 변화 속에서 숨겨진 기회를 탐색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